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신라젠이 최근에 2월 18일 날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신라젠의 17만 소액 주주들이 거래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 추운 날씨에 엄청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증권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일반 소액주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 회사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거래소에서나 또는 이런 여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자료들을 믿고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신라젠도 우리가 상장을 시켜놓고 특례 상장으로 항암 치료제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면역 항암제에 대한 획기적인 이런 기술 특례를 인정받아서 아주 엄청난 반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15만 원 이상 또 주가도 상승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물론 이익을 보고 나간 투자자들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누구나 꿈의 주가라고 그러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도 했을 거고, 또 그러고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는 와중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다시 또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 소액 주주들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단순한 개인의 욕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소액 주주분들께서 거래소 앞에서 이 추위에 떨면서 거래소의 조치가 잘못됐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왜 이 신라젠을 불가피하게 상장 폐지를 했는지, 단순히 신라젠의 주주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경제에 큰 자산들이 그냥 물거품으로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왜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래소의 조치가 신중히 판단을 해본 결과 적법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아무리 실력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소액 주주들의 운동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면요, 거래소가 아니라 신라젠을 인수한 M2N에 대한 과연 진정성이 얼만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거래소가 요구한 이행 사항을 전부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행했는데 거래소에서 왜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거래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활동을 할 걸로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소액 주주들이 과연 M2N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물론 이제 신라젠에서 이의 신청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대주주인 M2N이 유상증자 자금을 거쳐 가지고 신라젠을 자기 계열사로 편입을 했다고 그런다면 과연 M2N이 취했던 이런 조치들이 정확히 사실에 부합한지, 그리고 이게 거래소가 요구했던 이행 사항하고
100% 과연 이행을 한 것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지금 거래소가 정확히 어떤 면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돼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초에 대주주 변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거쳐서 6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경영진이라든가 기술진 이런 사람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회사의 이런 소명 자료들만 봤을 뿐이지 이게 거래소가 이게 충분히 이행이 됐다 이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거를 요구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을 요구한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M2N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금 확보나 집행 의지라든가 또는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 임상 진행, 향후의 그 정상화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만큼 사실이고 또 그러한 그 노력들이 얼만큼 진전을 보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그 단체로 나서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이렇게 그 M2N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소액주주의 그 대표를 구성을 해서 과연 M2N이 소상히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거래소에서 당초 기업 정상화를 요구해서 물론 이제 M2N도 처음부터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작년에 1년간 그 영업 재개 조건으로 받았을 때의 그 거래소 조건을 M2N도 정확히 모를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대주주의 지위니까요. 충분히 그런 걸 확보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참고로 신라제는 지금 과거에 코롱 티슈진이 처해 있던 이런 환경보다 꼭 신라젠이라고 해서 더 악화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롱 티슈진의 경우도 사실상 상장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끌고 다시 회사가 정상화의 시간으로 1년간 이제 물론 이제 그 신라젠에 이어서 코롱 티슈진에 대한 그 상장 폐지 여부도 또다시 논의되는 이런 문제긴 하지만 코롱 티슈진만 해도 이미 코롱 그룹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배경이 온 사활을 걸고 회사의 그 정상화, 그 코롱 티슈진은 틀림없이 우리가 그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이게 의료의 효과도 맞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걸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제가 코롱 티슈진이 과연 어떠한 그 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소가 결정한 이 사항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어떻게 변복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롱 티슈진이 2019년도 5월 28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요. 인보사의 그 사태로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8월 26일 날 성분에 대한 그 논란, 관절염이었는데 신장 쪽에 있는 게 같다 이런 그 세포가 그 관절 쪽에 있는 세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여하튼 더군다나 5월 28일 날 상장 폐지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감사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로 상패 사유를 또 추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개선 기간을 12개월 2020년에 12개월 개선 기간이 부여됐는데 2020년 11월 14일 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을 하게 됐죠. 이렇게 지금 그 신라젠이 처한 이런 상황하고 맞는데요.
요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됐느냐면은요. 계속해서 그 상패에 대한 그 이의 신청서도 또 제출하고 코스닥 위원회에서 한 거의 10차례 이상 계속 그 결정을 미루고 또 재개하고 이런 걸 되풀이하면서 결국에는 개선 기간을 12개월 또 부여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코롱 티슈진에 대한 2020년 11월 4일부터 모든 그 뉴스 시황을 모아놓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때도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 해서 11월 4일부터요. 그게 이제 지금 신라젠처럼 회사 측에서 이의 신청을 또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면서 11월 4일서부터 한 달 넘게 뭐 신라젠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의 상패 결론을 연기했다. 이렇게 결론을 못 내렸다. 12월 7일까지요. 이 결론 못 내리는 것도 일주일 이상 또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웅열 회장까지 이게 이제 이웅열 회장을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코롱그룹이 다시 또 1년이라고 하는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코롱그룹이다. 왜냐하면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그룹은 서로 계열사 간에 끈끈하게 이렇게 맺혀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 M2N 같은 경우는 지금 신라젠의 전체 지분이 그 주식 수만 해도 1억 주가 넘는 이런 상황인데요. 1억 주에서 지금 M2N이 가지고 있는 게 약 한 18% 정도 1800만 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쪽 1억 200만 주에서. 근데 과연 M2N이 지금 코롱그룹이 코롱 티슈진한테 그 매달렸던 그러한 처절한 노력을 M2N이 과연 기울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물론 이제 당연히 M2N도 여러모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소액주주들도 독려하는 이런 그 포인트를 거래소에 대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래소는 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M2N에 한번 그 회사의 실상 그리고 M2N이 계열사로 신라젠을 편입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노력이 성공 가능성이 얼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을 이거로 마치고요. 신라젠에 지금 많이 다시 거래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소액 주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